그러니까 대법원 파기환 송심 내용 자체가 뭐 이제 결과에 어떻든 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특정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마치 이제 대법원이 직접 이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좀 비판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론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뭐 탄핵을 발의하지도 않았고 뭐 아직 특검법도 아주 뭐 보류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일종의 약간 정치적 원사 내지 정치적 표현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제 대법관 100명 증언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법안 전에도 이미 이제 상고법원 설치라든가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수천 건의 사건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최소한 좀 상고심에서 좀 더 많은 법관을 확충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아까 그 재판을 받아야 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뭐 100명인 조금 뭐 과하다고 볼 수 있는 비판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거는 쭉 몇 년 전부터 계속된 논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의 인력이나 법관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삼권 분립 아니겠어요? 그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야권 의석이 180석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는 의결수하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의결수 두 가지 빼고는 전부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무소불위의 입법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우리 헌법체계가 갖고 있는 건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계속 입법 독주를 했고 이준석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죠. 근데 입법권을 남용해서 입법을 계속 독주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위는 뭡니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예요. 민주당이 독주해놓은 것을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법권을 가진 그 다수당이 행정권의 거부권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하자마자 모든 게 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거기까지도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저런 합의체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탄핵, 또 특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사법부까지 입법권을 통해 가지고 통제하고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권을 다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헌법재판소까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대통령 지명 몫이 2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 2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 독재로 갖고 있죠. 행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죠. 사법부까지 다 통제 압박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독재란 이야기를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가장 위험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인데 대법관 정년이 있어요. 6년을 못 채웁니다. 2년 뒤에는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재임 시에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나라가 됩니까? 끔찍합니다.